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오늘까지 6번 남았죠.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좌측 하단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2021 크말 2급 월수, 연습 문제 2021, 이거 도저히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시험을 내겠습니다만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상공에 있어서 제시하는 연습 문제, 실기 문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2021년도 자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출판사 거는요, 자기네들이 만들었겠죠. 뭐 시험 출제 기준에 맞춰서. 그건 공식인 게 아니잖아요. 자, A형 2급 A형 소스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 아까 드렸습니다. 파일도 다 있을 건데. 파일도 다 있으세요. 문제지도 프린트물도 다 있으시고요. 없으면 이야기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기본 작업 2까지 하셨나요? 기본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3.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할게요. 이거 교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기본 작업 30회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A4부터 H180 여기에 학번이 2019로 시작하는 행전지에 대하여 글꼴색, 표준색, 빨강으로 지정한 조건부서 설정하시오. 레프트 함수 사용, 단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 작성하시오. 기억났어요? 이런 유형을 풀이를 하셨다는 거. 자, 일반적인 조건부 서식은, 자, 일단 화면 봅니다. 정리합시다. 일반적인 조건부 서식은 특정 범위를 이용해서 화면상에 보이시는 이런 규칙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가장 쉬운 방법들이겠고요. 아니면 새 규칙 창을 열어서 방금 보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다고 했죠. 여기. 방금 보셨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수식으로 지금은 식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때 행전체의 서식을 꾸며야 되니까 이 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다 자동적으로 훑어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제에 A4, H4부터 H18셀까지의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자, 범위 설정, 수식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조건부 수식에 문제에서 세 규칙,
그거 뭐 어쩔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렵다고. 그래서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수식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걸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자동적으로 해석 조건을 따진다고 했으니까 이 식도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학번. 이때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려면 기본 주소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10머리까지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이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F4번 키를 이용하여 주소 형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 앞에다 커서 놓으시고 시작 문자니까 함수로 따지면 left 왼쪽부터 바로 이거. 커서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합니다. 레프트 함수 첫 번째 인수 원본 문자 데이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4개를 뽑는다. 그리고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 2019라는 데이터가 같아야 된다. 자, 이걸 이거 알아야지 또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의 결과값은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2019는 숫자로 물어봐야 됩니까? 문자로 물어봐야 됩니까? 문자로 물어봐줘야 되겠죠. 기준값은. 에? 왼쪽이 문자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이런 게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눈에 익으려면 자주 들으실 수밖에 없죠. 뭐 방법은. 아니 머리가 월등히 좋아서 한 번만 듣고 익히시죠. 그럼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서식 꾸미러 가야죠. 서식 단추 눌러서 글꼴색 빨강, 글꼴 탭에 색 표준색 영역에 있는 글꼴색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쭉 훑어보세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점점점. 아, 요 행이 2019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행전지 서식 바뀌었네요. 아니죠. 이거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행전지 서식 바뀌었네요. 그래서 마지막 행까지 다 따져본다. 자, 그 다음 한 개의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만을 작성하시고 자 화면 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범위 안에 조건부 서식의 규칙 수정하는 게 규칙 관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규칙 관리에 가서 수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여기에 식이 틀렸다라고 계속 만들면 저 수식이 여러 개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의 수식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얘기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실수하셨으면 여기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한 방에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하는 건 범위 설정하시고 규칙 관리에 가서 수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식이 몇 개? 한 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게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얘기. 자, 기본 작업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작업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뭐? 저장. 자, 계산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 읽어보시고 1번 표일 1번 문제 읽어보시고 직접 하세요. 이것도 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교재에서 이미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교재나 책 찾아보세요. 네? 제 설명을 듣기 이전에 교재나 책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꾸 제 설명만 듣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함수는 그랬잖아요. 제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3분 좀 더 드렸는데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더러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방향 잘못 잡으신 분들은 제 화면 보고 같이 하시고요. 잘 되실 분들은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지적도 한번 해가면서. 자, 일단 문제의 내용은 월요일,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이야기하죠. 주말이라고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 주어진 함수가 if weekday인데 weekday는 해당 날짜에 특정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합니다. 1, 2, 3, 4, 월, 화, 수, 목, 금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일과 관련 있는 함수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일의 위치값을 표시 있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요일의 위치값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weekday. 물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자동 치역이 한번 상대 3절 절대 참치겠다. 이건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 응시일, 상대 참조, 콤마, 달력의 유형은 몇 번 쓰라고요? 월요일이 1인, 월요일이 첫 번째 인, 달력, 뭐죠? 달력 유형 2번.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월요일이 1인 유형, 월요일이 1,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달력 유형 2번입니다. 2번. 바로 닫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그러면 5는 무슨 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요일과 관련이 있으니까 의미가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됩니까? 요일의 위치값이 금요일까지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5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6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한 개. 저는 그냥 5 이하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5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함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true라고 대답하고 요건 false라고 대답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 맞는 함수 뭐죠? true일 때 주말, 평일, false일 때 주말. if 함수죠. 가로 열고 조건. 요일의 위치값이 5 이하이니까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평일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는 문자 표시를 하라.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이 이중타운 등록된다. 가로다 입함수에 가로 닫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든지 더블 클릭. 표 1로 가겠습니다. 이런 건 직관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표 2도 우리 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꼭 하시고 무조건 함수는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시험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기출문제 풀어보세요. 제 말이 어떻는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고민을 하고 하라는 건 기억에 오래 남기려고 합니다. 기억에 오래 남기려고. 그냥 제 거 계속 설명만 들으면 기억이 오래 안 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원본표에서 학점을 표시해야 됩니다. 제 설명 듣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학점을 표시하려면 기준표에서 이 학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되죠? 평균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평균을 알면 그게 대응되는 학점값을 가져가서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평균값은 문제의 내용 중에 정보가 중간 기말의 평균이라는 표현이 있죠. 개인의 중간 기말 값 평균을 들고 기준표에 넘어갑니다. 기준표에서 여기를 비교합니까? 여기를 비교합니까? 자, 일단 중간 기말의 평균값이니까 평균값은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아래 기준표에 있는 이 평균값 숫자여야 합니까? 문자여야 합니까? 자, 제 화면 보세요. 평균 숫자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숫자 값입니까? 문자 값입니까? 여기도 숫자 값이 돼줘야죠. 네? 문자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 종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항상 세일상에 나타난 표현과 수식 입력줄을 확인한다 그랬죠. 다르죠? 다르면 수식 입력줄이 근본이며 원본입니다. 숫자 데이터 맞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나죠? 표시 형식 때문에 숫자, 그 다음 공통적으로 이상, 그러면 숫자를 다루는 코드 0, 그 다음에 이상, 보이세요? 표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 그러면 평균값을 여기 와서 비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같은 데이터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럼 비교할 때 얘기를 비교해야 됩니까? 얘기를 비교합니까? 위에 거 비교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교재에서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에버리지. 이 상황에 맞는 함수 H2가 일단 평균값을 들고 가야 되니까 개인의 평균, 상대 참조. 이 평균값을 들고 기준표에 가서 가져오는 기준표의 비교 방향이 오른쪽 수평 방향입니다. H2가 주어진 함수가 H2밖에 없죠? 가로 열고 개인의 평균값을 들고 콤마 기준표의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 항상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 다음에 결과값이 학점이라는 부분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학점을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기준표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학점행이 필요하다. 학점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세 번째 행이다. 콤마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원본에 있는 평균을 들고 와서 비교했을 때 다 찾을 수 있으면 우리는 false, 찾지 못하면 tru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위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걸 다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하는 값들이 점점 커져가는 오름차순이어야 합니다. 구색 다 맞추고 있죠? true. 그리고 true를 쓰게 되면 뭐라고요? 인수 true를 쓰게 되면 범위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기준표에 있는 평균 제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 0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 자기 자신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그건 70 이상 그 다음 단계 미만. 그러니까 첫 번째 평균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 이 true라는 인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true라는 인수 때문에. true라는 인수가 범위 개념을 가지고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다음 맨 마지막 90 이상이죠. 그 다음 단계 없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 해서 뭐 만점, 100만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왜? 평균 점수니까. 어쨌든 이 점수는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하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근본적 의미는 90 이상. 자, 3번 갑니다. 3번도 교재에 있었던 문제와 데이터 자료만 좀 틀리지 똑같습니다, 이거. 3분 드릴게요, 3분.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그 다음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 디에브리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다루려면 조건 작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 작성하라고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였죠? 학과가 경영학과에 해당되는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디에브리지. 자, 그러면 디에브리지는 함수 작성하기 전에 조건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 학과, 필드명, 복사, A24셀 붙여넣기, 경영학과 찾아서 복사, A25셀에 아래에 붙여넣기.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디에브리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셀 범위, 콤마, 필드, 계산할 필드명, 평점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평점, 셀 주소 참조, 콤마, 조건, 작성되어 있는 조건 셀 범위. 바로 닫고, 이게 끝이 아니죠. 뭐 반올림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아마 엔터 치면, 자신 없으면 엔터 한번 쳐보시고요. 자신 있으시면 이제 그냥 이게 숫자 값으로 나올 거니까 반올림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 숫자 값에 대해서 반올림. 반올림 어떻게 하랬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 그러면 2. 가로 닫고, 틀리면 수정. 자, 4번 갑니다. 4번도 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다 교재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카운트라는 함수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 줍니다. 카운트 if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계산해 줍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해 줍니다. 카운트 if 쓰라고 했죠. 그럼 어떤 함수 써야 되는지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어진 함수에서 한 개 이상의 함수를 골라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70 이상의 조건, 회계 70 이상이라는 조건, 경영 전략 70 이상의 조건. 조건이 몇 개? 3개. 자, 2개 이상의 조건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 속에 모두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그래서 AND 조건입니다. 3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학생 수, 개수 개념이죠. 그러면 이건 주어진 함수 속에서 count if 쓰라는 함수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꼴 count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AND니까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 커뮤니케이션 순서대로 따라가자면 그리고 70 이상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회계 조건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두 번째 조건 값 70 이상 세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경영 전략 범위 내에서 70 이상 가로 닫고 엔터. 이게 끝이죠. 다른 이야기 없었으니까. 5번도 뭐 시험에 이런 수준 이런 난이도로만 나와준다면야 뭐 금상첨화죠. 절대 이렇게 쉽게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시 문제라고 보니까 중간 예시 문제라고 보니까 좀 쉬운 걸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했던 거의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헬스케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3분 드리겠습니다. 함수 모르겠으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모른 채 그냥 문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 안 풀립니다. 함수 모르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내용에 학과의 세 문자를 이용해서 학과 세 문자를 뽑아야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앞 세 문자니까 레프트가 있네요. 레프트. 다음 상대 참조 콤마 몇 개? 세 개를 뽑습니다. 뽑으면 뭐 이제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요 뽑은 요 세 개의 글자의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죠. 그러면 뭐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뭐 프로 요 옆에 뭐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요? 입학 일자의 연도가 표시되어야 된다. 그런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 연도를 뽑겠다. 이어 입학 일자에서 가로 닫고 자, 분석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작업 1. 자, 이거 작업 같이 할게요. 아마 이후에 또 분석 부분화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시간 드릴게요. 지금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정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과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산한 후 기본 역량 인성모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이전에 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 필드가 오름차순 정리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에 정렬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그래서 학과 필드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를 되겠군요. 그 다음 최대값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래서 순서대로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정렬부터 처리하셔야 되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 그룹에 정렬 이건 이 기능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학과 문자값 기준이고 정렬 방식은 오름차순 그리고 확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한 채 요약 정보를 보겠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 윤곽선 부분합을 이용하여 부분합 대하상자에서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묻겠다. 경영정보, 유아교육, 정보통신 화면에 보이는 대로 사용할 요약 정보는 최대값을 표시하겠다. 뭐에 대한? 학계에 대한 이 학계는 요약 정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필드명, 즉 계산할 항목 학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부분합을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칭하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확인. 그냥 이렇게. 그런 다음 다시 내가 여기다 최대값에다가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선택하시고 다시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적용하면 된다.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학과를 묶어서 어떤 정보? 함수 사용할 계산 방법은 평균을 계산할 것이며 뭐에 대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3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학계는 체크해제. 이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약 값을 2개 이상 나타내실 때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는 옵션은 무조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확인하면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값 평균 순서대로 나오고 그림과 같이라고 했죠.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상 없어야 됩니다.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상 없죠? 네, 오케이.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뭐 하라고요? 저장. 자, 분석 작업 2로 가겠습니다.
통합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건 한 3분 들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뭐 3분에 한 2분,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 뭔지 모르면 교재 1권에서 기능 한번 찾아 훑어보세요. 파일을 열어보시든지. 그나마 몇 가지 쉬운 기능들 중에 한 가지였잖아요. 자,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앞에 봅시다. 요약 직계표역이 나타내려면 빈셀에 요약값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려면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에 범위를 설정을 해야만 각각의 셀에 의미 구분이 되어지고 정확한 값이 여기 나타날 거다. 자, 그러면 범위 설정, 통합 기능을 이용한다 그랬죠. 데이터 도구의 통합, 이미 다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일단 지울게요. 합계값을 저 요약정보 합계계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정도만 알고 계신데 합계값을 나타내는 것을 참조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그랬고요. 이때 원본 데이터 표일, 표의, 표3에 있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숫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제목 역할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등록하는 이건 설정하는 부분이고 실제 이 등록시켜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제 통합 기능에 추가 단추를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2018년도 이 표2 데이터 범위 설정 제목 포함 추가 그리고 2019년도 표3에 있는 제목 포함 데이터 추가. 그때 뭐 사용할 레이블 첫 행에 있는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 사용 왼쪽 열에 있는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 사용 체크해 주셔야만 각각의 숫자 데이터 의미 구분이 일어나고 그걸 바탕으로 합계값이 나타나면 그 합계값도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들어간다. 확인 끝 저장 눌렀죠? 자, 매크로 작업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중에 1번은 제가 할 거고 1번 같이 할 거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까지 하셔야 되고요. 1번 이 사에서 이 파일 영역의 총점을 계산한 매크로 생성. 그럼 이 작업을 해야 될 범위가 이 범위네요. 자,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총점은 소양 인정 플러스 직무 인정까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기록. 그러면 매크로 기록창이 나타나면서 이름 설정하라 그러죠. 이름은 총점. 나머지는 기본값, 그리고 현재 통합문서의 저장, 그리고 확인. 자, 이 사슬 선택해서 총점, 플러스 기호를 이용하죠. 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소양 인정 플러스 직무 인정. 주소 형태는 상대 참조 엔터.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끝. 자, 제일 중요한 건 중지하셔야 된다 해서 중지. 개발 도구 탭에 기록 중지 꼭 하셔야 됩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끝. 자, 그리고 세 번째 삼각형 동그라미 1번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동일시대 A10에서 B110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총점 몇 가지 실행되어 설정하시오. 연결한 단추가 하나 있고 도형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저희 1번 문제는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 양식 컨트롤 영역에 있는 단추 클릭. 주어져 있는 범위는 A10 셀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왼쪽 Alt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딱 영역이 맞춥니다. E11 죄송합니다. B11. 그러면 이건 마우스 버튼을 놓으면 키보드 놓으면 매크로 지정 연결창이 바로 화면에 나타난다 그랬고요. 총점이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하시고 확인. 이게 연결 단계고, 그 다음 텍스트 단추 1, 2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주시고 I자 모양입니다. 클릭. 텍스트 입력 상태. 기존에 있던 거 지우시고 총점이라는 매크로 이름 입력하시고 텍스트 입력하시고 빠져나올 때 ESC키나 이메일 셀을 클릭해서 빠져나온다. 그 다음 2번 아래쪽에 별 표시다. 당구장 표시, 참고 표시,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문서에서 매크로 실행되어 정답을 인증돼. 그러면 일단 확인을 하려면 총점 영역에 있는 이 수식을 일단 지워보시고요. 딜리트. 셀 포인트 어디 있든 상관없이 총점이라는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내가 만든 매크로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저장, 컨트롤 S. 자, 한 3분 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매크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매크로 작성은 주어진 범위가 여기입니다. 이 범위 바깥쪽에 셀 포인트 위치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키로,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A3에서 E3 범위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 홈 탭에 글꼴 그룹의 채우기 색, 목록 단추에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노랑. 끝. 끝나면 무조건 기록 중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도형 연결입니다. 삽입, 일러스테이션,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교재에서 했던 내용이네요. 빗면, 도형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삽입하는 영역은, 생성하는 영역은 D10셀, 왼쪽 Alt키, 그리고 E11, 그리고 텍스트, 도형의 텍스트 입력하실 때 엔터 쳐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채우기 입력하시고 빠져나갈 때 텍스트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간다. 기능에서 이제 ESC 아니면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 그리고 도형이 십자 모양의 포인트 상태일 때 도형에 포인트 뒀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연결합니다. 매크로 지정 연결, 그리고 채우기라는 이름의 매크로 연결 지정 확인. 자,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도형 해제는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해제. 자, A3부터 E3에 있는 채우기를 뭐 없애버리든지 다른 색깔로 바꿔 놓으시고 채우기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지 노란 색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저장. 자, 여기서 두 가지. 자, 주의사항 두 가지. 실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 코드에, 자, 주의사항 들으세요. 코드에 매크로 창을 열어서 뭐? 해당 매크로를 지우고 어떻게? 다시 만든다는 관계. 그 다음, 텍스트 입력할 때 오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매크로가 연결되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바뀌죠. 이거 어떻게 선택한다고요? 손가락 모양의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해제, 그리고 클릭. 도형도 마찬가지. 마우스 포인트 가져다 있는 손가락 모양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도형의 빈 공간 클릭. 그러면 메뉴가 사라지겠죠. 바로가기 메뉴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자 위에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뭐 오른쪽 연결 아니면 클릭. 요 방법까지 같이, 그러니까 항상 잘 하는 건 잘하죠. 근데 실수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요. 차트는 지난 시간에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자, 파일 바꿉니다. 파일 열기, 찾아보기, 연습 문제 폴더와 2급 엑셀 A형 사이에 목록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2급 엑셀 B형이라는 폴드 이름 선택, 그리고 2급 B형 소스 더블 클릭. 첫 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문제를 풀자.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으니까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고요. 자, 문제풀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1, 2, 3, 4 적혀져 있는 거 이건 문제풀이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문제가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냥 화면 그 문제지상에 그러니까 풀이 순서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이를 하세요. 그게 항상 시험을 보는 기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이를 한다. 그래서 기본 작업 1시. 자, 저는 근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입력하시고 이때 뭐 요령 설명드린 거 있죠? 세로 방향, 자료의 성격이 같은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한다. 그게 세로 방향. 그리고 다른 기능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실적에 12,530 이렇게 직접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입력하세요. 아, 여기에다가 표시 형식 꾸미면 되겠지. 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12,530이라고 입력하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입력하세요. 다른 기능 쓰려고 하지 마세요. 한 3분 정도면 되겠죠, 이거? 3분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자,
입력 다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3분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3분 30초를 드렸는데,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125330 입력하실 때 12533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해서 이 콤마드에서 뭐 표시 형식 적용하면 되겠구나. 틀렸다라고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세요. 굳이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이 녀석이 콤마가 들어가는 숫자 형태로 이렇게 자동으로 인식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거 됐습니까? 알아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뭐 그 정도 내용만 알고, 그러니까 여기 입력하실 때 다른 기능 쓰실 필요 없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자, 기본 작업 20로 가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쭉 해보세요. 5분 드릴게요. 이건 무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는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하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A5, A6 먼저 하나 선택하시고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A7에서 A9, 그 다음에 A10에서 A12, 그 다음에 A13에서 B13 그리고 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C4에서 C4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 목록 단추 눌러서 표준색 영역에 있는 노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C5에서 H13, C5에서 H13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이 용어는 셀 서식 대하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기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고 이렇게 표시와 같이 나타내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에오라 그랬습니다. 세 자리마다 콤마 찍겠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는 샵 콤마 샵샵 제로 그렇게 해야 세 자리마다 콤마 찍고 0일 때 숫자 0에 대해서 0이라고 나오는 거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 이중 따옴표 묶어서 처리. 공통된 내용은 개였죠.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제 너무 잘하는데 나중에 사소한 데서 이렇게 틀리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자, 세 번째 A3에서 H13 셀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 적용. 글꼴 그룹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다시 한 번 더 목록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네 번째 B5에서 B12 범위에 제품명으로 정의, 이름 정의죠. 앞으로 셀이나 셀 범위에 이름을 부여하겠다. 의미 있는 이름을 그걸 어디 가서 이름 상자에 가서 합니다. 제품명. 그리고 오타 생기면 어디 가서 수정한다고요?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H7 메모 삽입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자 금토 메모 새 메모 삽입 그러면 노란색 바탕에 메모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메모에 있는 내용입니다. 컷을 놓으면 컷가 놓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치우시고 우리가 필요한 메모의 내용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내용을 삽입을 하고 자 항상 표시 메모가 작성되어 있는 셀 빨간색 세기 모양 그래서 메모가 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한 개의 메모에 대해서 표시 숨기기 표시 그 다음 메모 서식 자 메모라는 내용물 선택 바깥쪽 테두리 도형의 테두리 선택했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그렇게 해야만 글꼴 탭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탭들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맞춤 자동 크기니까 맞춤 탭에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 이게 자동 크기라는 내용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의 사이즈가 크기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오케이 저장 컨트롤 S 기본 작업 3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우리 교재에 있었던 엔드 함수 쓰는 거 이것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똑같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았나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조건이 직위가 주임, 총급여가 400만 미만. 아마 교재에 쓴 내용과 약간 차이 있는데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행정자 조건 두 개의 조건이니까 엔드 조건 이면서나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행정자의 서식을 꾸미겠다는 내용이죠. 그때 주어진 범위가 A4에서 G1호 범위.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엔드 함수 이용하려 했으니까 홈, 스타일, 조건부 서식. 화면상에 있는 내용 가지고 식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새 규칙 메뉴를 클릭해서 새 서식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식을 작성해야 되는 이꼴. 이때 가져와야 될 판단의 데이터는 직입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직위 값을 가져오고 행 전체의 서식을 꾸미기 위해서 열 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본 주소. F4번 키를 이용해서 주소 형태 변경 혼합 참조. 그 다음 이꼴 주임이라는 문자 값하고 같아야 된다. 콤마. 그 다음 총급여 첫 번째 행에 있는 총급여 값을 가져오고 행전체의 서식을 꾸미려면 기본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 이거 F4번 키를 이용해서 조정하시고 그리고 400만 미만 그리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했는데 엔드 조건이었으니까 어떤 함수로 엔드 함수로 처리해야 된다. 커스의 이동을 통해서 위치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작하시고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로 조정하시고 엔드 가로 열고 커스의 이동은 마우스 조작하시고 가로 닫고 여기 자 그 다음 서식 설정하시면 되죠. 서식 셀 서식 창이 나타나면 굵게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 아래쪽에 표준색 영역에 있는 파랑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한 개의 규칙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다 작성이 되고 나면 규칙 관리가 오시면 이렇게 식이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이 범위에 저장 이게 사실은 함수보다 더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 꼴만 어느 정도 하시면 됩니다. 수식하는 거. 자, 문제 함수 문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그죠? 이건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지 제목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자, 보세요. 범위 설정하시고 여기에 이 범위 설정하시고 본인이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서 남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존재합니다. 자, 보세요. 잠깐만요. 질문하신 건데 이 설명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만일에 실수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실수로. 이게 원리를 알면 이렇게 원래 이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근데 그 원리를 기존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자,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이래서 그 문제에 이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조건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안 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겨. 왜 결과 맞는데 왜 틀리냐고 자꾸 틀린 점수를 주냐고. 뭡니까? 게시판이 시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달린 겁니다. 추가로. 자, 보세요. 주어진 범위에 가서 이게 맞다 손 치더라도 식이 몇 개 존재합니까? 2개 존재하잖아요. 이 범위 안에.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왜? 문제 취지에 못 맞췄잖아요.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규칙이 2개 있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잘못됐다고 판단되시면 이걸 이제 수정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안에 내용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범위도 확인해야 되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안다 그러면 내가 범위가 시험장에 범위도 보여야 되고 하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있는 게 여기 보면 범위가 틀리잖아요. 적용 범위가 그럼 이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처음에 잘못되었을 때 이 범위를 선택하든 어떤 범위를 선택하든 범위 선택이 잘못했을 때 지우고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편집한다는 게 시험에서는 되게 불편한 겁니다. 원래 그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는 어떤 문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나중에 시험 보시고 나서 나중에 수정 편집하는 거 시험 보시고 나서 하세요. 저희들은 시험 준비는 잘못되면 그냥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효과적이고 그러면 뭐 수정 편집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왜 한계 규칙만 설정하라는 그게 사실은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에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답은 맞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모든 내용 다 처리했는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문구 하나 더 달린 겁니다. 이게.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순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하다고요. 예, 오늘은